자,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돌아온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사실 저는 수요일에 되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오늘은 제일 핵심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따로 준비한 거는 네. 이제 알파벳이 아.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놓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결론적인 거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의 영향으로 음흠. 알파벳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동안? 그러면 어떤 기술들을 공개했는지, 바드 말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공개했었는지 하고요. 아하.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려볼 수 있는지 하고 이걸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이런 부분들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서서 일단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네.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편향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의 진전은 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뉴스들을 좀 이렇게 계속 필터링을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좀 못 찾았을까. 간밤에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던 부분이 네네. 가장 큰 요인이었고 후반에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좀 찾아서 좀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화당은 IRA 일부 철회를 좀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제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이죠. 학자금이라든지 네. 다른 이제 지출들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이제 합의점을 못 찾은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고 이제 뭐 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특이했던 거는 결국엔 서로 합의점이 없는 것. 바이든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재량 지출권을 줄이겠다. 네. 또는 이제 팬데믹 지원금을 회수하겠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줄이겠다. 네. 결국에는 공화당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디폴트와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거죠. 협박을 해야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네 탓으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어저께 부채 한도 협상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네. 특히 또 IRA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었었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IRA 중에서 태양광과 솔라 관련된 보조금 지급 방법 중에서 네네. 이게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거죠. 원료나 이런 부분들,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지 않고 미국에서 조립 내지는 제조가 된 네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이 모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대립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고 어제 실제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도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놓고 보면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이루겠죠. 이루겠죠. 이제 네. 어디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서로 양보할 건지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제 결론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약간은 회의적이에요. 시간은 아직 조금 더 끌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번 주말까지였나요? 이렇게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걸로. 또 바이든이 이제 유럽을 가야 되니까 출장을 가셔야 되니까 G7 가야죠. 네, G7. G7 가셔야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밤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무식해 보일까봐 제가 굳이 항변을 하자면 이게 약간의 진전이 그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굳이 항변을 하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래도 G7 일정이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거 조금 빨리 끝내고 우리 네, 돌아올게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우리 부채한도 협상 네. 그 다급한 거 나도 인정하니까 빨리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협상하자라고 그쵸. 했던 것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그 우리가 협상 안에 도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적어도 디폴트는 우리가 일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감대는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래도 좀 약간의 일부, 이게 진짜 이만큼. 그러니까 말씀하신 있지 않았나? 대로 갔다 네. 와서는 네네. 뭔가 실마리를 좀 찾아갈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뭐 오늘 밤이 딱 지나서 뭐 해소가 된다 이러지는 그쵸. 않을 네.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무식해 보일까봐 굳이 한번 변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유는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유는 있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건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네. 해소될 네. 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중국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중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도 뜻밖이었죠. 네네.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나왔던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연달아서 보다 보니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디플레이 우려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나왔어요. 이 와중에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YOY 연간으로 보면은 개선된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작년 4월에 중국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때가 그 락다운. 예, 락다운 락다운이었어요. 걸렸었잖아요. 봉쇄가 걸렸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아무것도 안 움직였던 거에서 올라온 수치.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예상치만큼은 나와줬어야 됐던 건데 예상치보다는 훨씬 못 미친 수치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청년 실업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한 20% 정도.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필요한 수요랑 네. 균형이 안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고 특히 그게 젊은 층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네. 봤을 때 미래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라든지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이 좀 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국 지표가 안 좋다는 게 사실 중국이 좀 사라져서 경기 침체를 막거나 아니면 하드 랜딩을 막아주거나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쭉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시장도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특히 경기 민감주가 부정적으로 네, 반응했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제 미국까지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알파벳과 네. 아마존은 또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파벳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유명한 빌 아크만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헤지펀드에서 1분기 동안 알파벳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위기와 함께 주가를 올려줬던 것 같고요. 아마존이 오른 이유는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소매 판매는 사실 지난달보다 개선된 수치가 좀 있었고요. 그 전달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네. 4월달은 플러스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소매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이게 아마존한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홈디포라든지 오늘 뭐 타겟도 있고 이제 리테일 기업들 이제 월마트도 나오고. 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은 이미 했으니까 이미 했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네, 좋았네라는 부분이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고 오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그 이번 I.O. 네. 개발자 네. 컨퍼런스에서 네. 가장 좀 의미 있게 보셨던 것들은 뭐였었어요? 한 3개 꼭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했던 것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세 개로 정리한 게 검색을 좀 강화한 부분,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강화, 그리고 모빌리티 강화 3가지였습니다. 네. 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은 네.
이거는 빙하고도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생성형 AI를 적용시켜서 이제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화를 시켜주는 건데요.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뭐가요? 이 검색을 실제로 랩에 들어가서 네네. 그 테스트 버전을 해보는 걸 하려고 했더니 아. 접속이 당신 지역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대기를 신청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해볼 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캡처만 따가지고 온 건데요.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검색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유저들도 이런 거 비슷한 걸 검색했을 때 어떤 연관돼 있는 검색들을 했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달아서 쭉쭉쭉 연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네. 이렇게 검색했던 유저들은 우리가 보통 쇼핑할 때 보면 이 상품을 많이 산 구매자들이 네네. 산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네. 연관돼 가지고 계속 어. 검색을 할 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아.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찾아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거나 몇 개 키워드가 떠오르긴 하지만 네. 이게 어떤 다이나믹하게 실제 유저들이 검색하면서 썼던 경험치들이 조금씩 모아졌던 건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구글 안에서 쇼핑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까지 강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동차 판매량이 궁금해요. 그래서 네. 구글에다가 저기에다가 2023년 자동차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 같아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구글에서 당신께서 질문하신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셨는데 이런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 보여주고. 네, 그렇게 가는 어.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직 실제로 테스트는 못 네네. 해봤지만 이 어. 그림들이라든지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좀 보거나 시연되는 것들을 좀 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좀 될 수 있었고요. 어허. 그리고 검색 강화의 두 번째는 코드 팁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네. 코파일럿을 연상시키면 되는데 얘는 직접 뭐 어떤 코딩을 해주거나 하는 기능은 아니고 네. 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신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면 네. 그 코딩을 설명해 주거나 네. 그 코딩의 원리를 설명해 주거나 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추가 기능이 생겼는데 요거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될 줄 알고 직접 크롬 몇 번을 들어가서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네. 요걸 드래그 해가지고 스프레드 시트가 옆에 있어요. 원래 네. 엑셀 같은 거요. 네네. 여기로 보내버리면 파일 안에 내가 끌어왔던 내용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럼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제주도를 간다. 제주도에 어디 해서 그걸 끌어갖고 스프레드시트에 넣어버리면 네. 계속 모아놓으면은 여행 일정이 만들어지는 듯이 네네. 그리고 이거를 같이 가기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좀 더 일관성 있게 아니면 일관성 있게 네네.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사실 뭐 내가 1박 2일 일정으로 포천을 놀러 갈 건데 일정을 정리해 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 네. 주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이제 약간 부정확한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여행 계획을 짤 때 네. 그거를 계획을 짜기 쉬운 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구글 검색이 빙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된다라는 거는 일단 행위는 내가 다 네네. 하는 거죠. 음. 행위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에 편의를 준다라는 개념,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직 실제로 우리가 못 써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안타까워요. 저희 써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당신의 지역은 막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강화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손을 협업을 해서 네.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우선 텍스트로 이미지 구현을 하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구글에서 파워포인트처럼 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가 그 오픈 AI의 달리 2처럼 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입력을 하면 네. 요 밑에 그 해당 이미지가 나오고요. 아. 내가 골라서 여기다 끌어놓으면 이 템플릿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와, 네. 네.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좀 강화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뭔가 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드는데 어떤 기능을 준 게 아니라 팀워크를 강화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플랜이 쭉 만들어지는. 네네. 당신은 이걸 하고 있었고요. 탁탁탁 목록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네네. 업무를 할 때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공동 작업 지원인데 우리 보통 그 트윗이나 이런 걸 하면은 카톡에서도 하죠. 네네. 이 골뱅이 표시, 네. 앳 표시하면 누군가를 호출하는 지칭하는 기능.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작업 툴 안에서 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앳을 표시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내가 작업했던 걸 올려놓으면은 네. 그 사람하고 공유가 돼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업무 환경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기로 했던 부분들하고는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차이가 네네. 없습니다. 그 저기 구글 독스 네. 그거는 이제 워드 같은 거죠. 네. 구글에서 사용할 수 네. 있는 워드. 그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엑셀 엑셀과 같은 같은 거죠. 그거 혹시 공동으로 작업하는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공동으로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제가 없어요. 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듣고 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서 작업을 3명이 같이 하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람마다 글자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1번에다가 이렇게 쭉 작성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뭐 빨간색 글씨로 쭉 작성.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좋았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거기다 AI 기능까지 더해서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네, 이번에 맞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나왔던 얘네들은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강화하는 인공지능을 듀엣 AI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애저 기반이다 보니까 아, 엑셀이나 네.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저희도 일을 하는 부서잖아요. 영업을 네네. 하는 부서니까 뭐 얼만큼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이제 회람하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문서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이 하는 거랑 똑같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춰놨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 이 세 번째 모빌리티 강화가 조금 재미가 있는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오토 아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애플의 카플레이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면 GM 같은 경우가 카플레이하고 네네.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둘이었어요, 파트너가. 네. GM 차를 타면 그럼 예를 들어 캐딜락을 타면 네. 카플레이도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됐었어요? 본인이 어떤 디바이스를 설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되는 네네. 거니까. 그런데 GM은 이제 카플레이하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 달 정도 된 이슈예요. 어. 네, 그리고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이제 협업을 좀 강화하려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유튜브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랑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가 변화한 부분 중에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여기다가 시스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다음에 줌의 비대면 컨퍼런스 기능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오디오 기능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차에서요. 네. 어. 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즉 자동차가 어떻게 네네. 변화할 거냐라는 방향에 있어서 안드로이드의 기반을
좀 확고하게 가져가기 어. 위한 몇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운전 중에 전화하면 안 되는데. 안 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좀 먼 미래를 위한 그 첫 발을 내디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글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구글 글래스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구글 지도의 기능을 좀 강화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시각화를 많이 시켜준 겁니다. 네. 이 사진 한 번만 그림 한 번만 보시면 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구글 지도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 뷰를 좀 더 좋네요. 네, 시각 뷰를 좀 제공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내가 직접 혼자 이동하는 거든 네. 아니면 어떤 비이클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하는 거든 네. 봤을 때 상당히 이 시각화 시켜 놓은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주 아니다. 한 것만큼은 네. 맞춰놨어요. 네, 네. 한 것만큼은 맞춰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달라졌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분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바드가 했던 바드를 처음 시연했을 때 나왔던 네네.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네. 제임스 웹 망원경에 네, 대해서 네. 설명해달라고 네. 했다가 여기 좀 사실관계가 틀렸었죠. 네, 틀렸는데 계속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코미디라고 말하는 이제 언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음, 비슷하게 음, 맞춰놓은 거죠, 전부 다. 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동안 하나 내놓고 하나 네. 내놓고 하나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 구글은 그걸 보고 한꺼번에 다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 나온 걸 얘기하면서 네. 구글은 어떤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웬만큼은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이 개발자 대회 행사 네. 이 행사에서는 결국에는 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필수인 거죠. 결국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남의 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내 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는 필수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오픈 AI가 공개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부각을 받을 때 네. 약간 알파벳은 못 나뉘었었잖아요. 네. 꽤 오랜 시간 못 나뉘었었는데 네. 이번 개발자 회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절대 못 나뉘가 아니다. 네.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알파벳이 거의 1조 5천억 네. 달러로 1년 전 시가총액을 이제 겨우 회복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2조 4천억까지 네, 맞아요. 네. 가고 있는 네. 상태니까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다 같이 가져가야죠.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굳이 시장 환경하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뭐 이게 이 구글이 났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났습니까는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걸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나은 선택이에요. 어때요?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이런 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모빌리티를 예를 들게요. 한쪽이 네. 이만큼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반대쪽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신 분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다면요. 서로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영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굳이? 왜 하나를 골라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독주하게 될 걸 내가 미리 선점할 거야. 막 이런.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플랫폼의 특성이 네네. 전 약간 다르다고 보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통한 플랫폼이 상당히 강력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을 통한 플랫폼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영역을 서로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정말 요즘의 반등 정말 이유 있는 반등이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구글이 올라가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방송 통해서 사티아 나델라 CEO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 전에. 워낙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흥행을 할 때.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하는 거 보니까 표정도 좋으시고. 피차이요. 피차이 아니에요. 순다르 피차이. 네. 순다르 피차이. 네. 순다르 피차이 그 알파벳 CEO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네. 어머 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순다르 피차이가 뭘 하길래 연봉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냐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크롬을 개발하시는 분이죠. 함부로 말할 분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번 실수하네. 죄송합니다. 자, 구글 정말 알파벳 이유 있는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조경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